물끄러미 천장을 보며 혼자 계신 적 있으신가요? 밤이 깊어져도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방송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심하고 이혼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70이 넘도록 이혼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며 살아가는 여성 5분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이혼을 가로막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제가 상담소에서 만난 71살의 정순자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에 이혼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작은 떨림이 있었고 그 떨림은 곧 흐느낌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꿈꾸는 그녀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무관심, 거기에 경제적 통제까지 당하며 5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겨우 말만 꺼낼 수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경제적 불안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남편의 식사와 빨래와 일상을 책임지며 그래도 집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보니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고 통장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현실이 벽처럼 가로막습니다. 이혼 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믿지 못해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녀의 시선입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세요? 그냥 참으세요.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고통보다 자신의 체면과 안정을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말하면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빠는 그래도 책임 다 하셨잖아요. 라며 마치 이혼을 결정하는 부모가 가정을 깬 죄인인 양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침묵을 택합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참지 뭐.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자기 부정이고 자기 학대라는 걸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 여성의 이혼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래? 어디 가서 사위도 보기 어려울 텐데.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 이런 말들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꾸 눌러버립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이 나이를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갈망조차 늙은 여자의 욕심으로 비웃는 사회 앞에선 침묵 외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침묵으로 살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의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혼은 여전히 겁났지만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이 조금씩 그녀를 바꾸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정순자 어르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용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매달 50만 원이라도 제가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처음엔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작은 아니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의 중심에 조금씩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고 친구와 약속도 잡았고 자주 혼자 마트도 다녔습니다. 그저 그런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나다워요. 늦었지만 내 인생을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네 번째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나를 잃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혼 후 과연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그 시간만큼 자신감도 사라졌고 자존감도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던져도 답이 나오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과연 나다운 삶이 가능할까? 그 불안함에 사람들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정순자 어르신처럼 작은 아니요 하나로 자신을 회복하는 삶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5번째 이유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슬픈 이유입니다. 바로 병원 동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의외로 자식보다 남편입니다. 아프다고 했을 때 그래도 같이 병원에 가줄 사람, 차를 몰아줄 사람, 간병인을 부르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 바로 평생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그 마지막 지지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도 함께 살아야 하나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이 무섭다는 말,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몸은 떨어지고 싶은데 마음은 여전히 얽혀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복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복수라기보다는 존엄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말로 이혼이 어렵다면 그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존엄을 지키는 복수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연화 어르신입니다.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집안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만 벌어오면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죠.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김연화 어르신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 게다가 50이 넘어서부터는 자신보다 젊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늦은 귀가, 몰래 숨긴 통장, 그리고 무심한 눈빛.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자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생활비 때문이었죠. 셋째, 고향집과 시댁과 복잡하게 얽힌 재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당신한테 인생 다 뺏기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내 몫의 삶은 내가 살아낼 거야.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하루 3시간 혼자 있기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남편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마친 뒤 딱 3시간만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겁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가서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작게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사람 몰래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왔습니다. 나 이번에 2박 3일 제주도 다녀올 거야. 누구한테 피해 안 줄게. 그러니까 밥은 알아서 챙겨.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나 오늘 집에 없잖아. 그때 그 사람 진짜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게 복수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불륜의 맞불륜으로 갚는 것도, 재산 싸움을 하며 전쟁을 벌이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상처만 남깁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어라, 저 사람이 달라졌네? 그리고 당황합니다. 이제 내가 지배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존엄이 생깁니다. 존엄이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연아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아요. 내 인생이 그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녀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은 바로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김연아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몰래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죄 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알았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시작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한 달에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스스로 벌 수 있다면 정말 이 관계를 참고 견디고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김연아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작은 선택을 실천한 겁니다. 먼저 가사 도우미 일주일에 하루, 작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수입이 은근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취미로 하던 바느질을 동네 시장 상점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그 수익도 하나둘 쌓였습니다. 셋째, 아이들 키우느라 포기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이제서야 되찾겠다고 결심하며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교육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대단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 존엄을 잃게 되는 순간은 배우자에게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그 배신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복수법은 경제적 복수입니다. 말없이 자신만의 수입원을 만들고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조용히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륜한 배우자에게 가장 뼈아픈 깨달음을 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이 사람은 나 없이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깨주는 순간 그들의 착각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적 독립 이후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올까요? 김연아 어르신은 이후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기도 해요. 그 변화가 마음을 되돌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남편은 이제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잃지 않을 것 같은 걸 잃었을 때 비로소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 후회가 여러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존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복수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삶의 반전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독립 이후 감정적으로도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마음을 한번 깊이 다치고 나면 그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지만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가 배신의 칼날을 들이댔을 때 그 충격은 더 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김연아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자신을 일으킨 뒤 두 번째로 했던 복수는 감정적인 독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정서적으로 기대지 않기, 기억을 끌어다 쓰지 않기 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면 밥은 먹었냐고 묻고 몸은 괜찮냐고 살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서도 한동안은 그 버릇처럼 익은 관심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날 상처 준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주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이 바로 감정 독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응대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끌어쓰지 않는다는 건 이전에 좋았던 시간, 함께 웃던 순간, 아이 낳고 키우며 겪었던 고생과 정을 이제는 자꾸 되새기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유는 지금의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지나간 기억이 자꾸 그럴 리 없어. 왜 나에게만? 이라는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서는 기억을 끊는 연습, 말을 줄이는 훈련, 거리두기의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김연아 어르신은 하루에 3번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말을 매일 3번씩 속으로 되뇌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진짜로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놓친 게 안타깝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복수 아닐까요? 비난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잘 사는 것,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것. 배우자가 달라질지 말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는 겁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말도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상대는 혼란을 느낍니다. 왜 반응하지 않지? 왜 날 피하지도 화내지도 않지? 이렇게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처럼 굴지 않을 때 상대는 비로소 여러분의 변화에 놀라게 됩니다. 이때부터 복수는 시작됩니다. 복수란 고통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고통에서 꺼내주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3번째 복수법, 바로 자존감을 되찾는 복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수란 꼭 누군가에게 칼을 겨누는 일만은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나를 무너뜨렸던 그 감정과 기억을 딛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내 삶을 온전히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번째 복수는 바로 자존감을 되찾는 복수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정임 어르신입니다. 올해 72, 남편의 불륜을 알고 나서 한동안 누워만 계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못하고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포기하고 마치 온몸이 꺼져버린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정임 어르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누구의 도움도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이 고통이 나를 이기게 두지 않겠다. 남편에게 실망하고 자녀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앓던 그 시간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의 인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였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삶에 작은 불빛이 켜졌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비로소 강정임 어르신은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모자란 사람인가? 이런 자책이 쏟아지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죠. 하지만 강정임 어르신은 그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그걸 내가 내 탓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잘못이 곧 나의 그림자가 돼버립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내 삶을 다시 가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 옷을 사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임아, 넌 잘 견뎠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 단순한 말이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는 하찮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복수는 이처럼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참았다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은 내 삶을 내 손으로 단단히 잡는 것, 그 어떤 상처도 내 가치를 깎아내리게 두지 않는 것, 그렇게 나는 나다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강정임 어르신은 지금은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남편과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자원봉사와 친구들과의 만남, 자기계발서 한 권, 그리고 저녁마다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충분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왔고 그만큼 지금부터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 뜻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수가 갖고 있는 공통된 의미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마무리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말은 때로는 복잡한 감정을 몰고 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수는 상처 준 사람에게 고통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내 삶을 당당히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이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노후의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과 생존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어 있다면 이혼은 곧 빈곤과 외로움을 동시에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조차 이혼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내려놓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정, 그 정마저 배신감 속에 사라졌지만 아직도 습관처럼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사라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에서 나눴던 세 가지 복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이겨내고 단단해지고 끝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혼도 복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복수는 내 삶을 그 사람보다 더 단단하고 당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수는 외면적 독립이었습니다. 내 경제적 주도권, 내 공간, 내 생활을 내 뜻대로 운영하는 것. 두 번째 복수는 내면적 해방이었습니다. 배신감에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풀어주는 시간, 오롯한 나를 돌보고 다독이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 복수는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복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결국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복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수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말을 다시 정의하세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수이고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노년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처를 품고 사느냐,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면,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조금은 더 자랑스러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가 상처 준 만큼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행복, 지금부터는 꼭 여러분 몫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곁에서 다시 이야기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